최근 미국에서 금 수입 관세 부과 이슈가 불거지며 금 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스위스산 금괴에 무려 39%의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세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500달러의 사상 최고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백악관이 잘못 전해진 부분이라고 허둥지둥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그 밑바탕에 있는 경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관세나 부가세 같은 세금을 매기면 겉보기에는 기업의 비용을 물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짊어지게 될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세금의 정가 원리로 설명합니다. 시장을 하나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봅시다. 국제 시세는 출발점이고 국내 소비자가 사는 가격이 목적지입니다. 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톨게이트 요금이 바로 관세와 세금입니다. 톨게이트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요금이 비싸질수록 목적지에 도착하는 화물의 최종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러한 세금 정가 원리는 한국의 실물 금과 은, 거래 시장에서도 뚜렷이 확인됩니다. 한국에서는 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0만원짜리 금이라면 세금 포함 공시 가격은 110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한 번 세금을 내고 금을 샀다가 나중에 다시 팔 때입니다. 금 자체의 시세만 받게 되니 처음 냈던 10%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처음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한국 금시장에는 그래서 앞금과 뒷금이라는 재미있는 은어도 있습니다. 부가세를 다 내고 사는 공식거래 금을 앞금이라 부르고 세금을 슬쩍 피해 현금으로 몰래 거래되는 금을 뒷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실에서 뒷금 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실제 종로 일대의 금은방 상당수가 손님에게 현금 거래를 유도하며 영수증을 끊지 않고 부가세 10%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식 시세보다 싼 가격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짜 돈인 금과 은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같은 금이라도 세금 여부에 따라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고 많은 거래가 음성적으로 세금을 피하며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파는 사람도 세금 안 내고 팔면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줄 수 있고 사는 사람도 세금 아끼니 서로 이득이어서 이런 뒷금 거래가 계속 성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라는 장벽이 없다면 실물 금값, 은값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장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간 실물 금은 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아크입니다. 그런데 트레이드아크에서 형성되는 실제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가세 없는 종로 뒷거래 가격과 제조사에서 유통하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판매자는 당연히 자기 금을 가능한 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지만 너무 비싸게, 예를 들어 부가세 다 붙은 가격으로 팔면 사려는 사람이 굳이 그 가격에 사지 않고 차라리 부가세 포함된 제조사에서 유통되는 금을 삽니다. 반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싸게 사고 싶지만 너무 욕심내어 부가세 아예 없는 뒷금 시세만 부르면 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판매자가 더 비싼 가격에도 팔리는데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 당사자들이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가격이 바로 실거래 가격인데 세금이라는 벽이 없을 때 그 접점은 대략 세금을 완전히 뺀 가격과 더한 가격의 중간 어딘가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드아크는 부가세가 개입되지 않는 플랫폼이고 사고 팔 때 소비자들이 부담하던 불합리한 스프레드를 없애기 위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되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재화의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특히 금과 은 같은 진짜 돈의 세금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반드시 수요자에게 전가되게 됩니다.